자, 이번에는 행성에 있는 영희가 보았을 때 민수는 임무를 완수하였는지 빛의 이동 모습을 그림에 표시하여 확인해 보자. 시간은 똑같이 t, 2t, 3t 이 세 초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죠? 다시 돌아가자면 자, 다시 한번 쏘겠습니다. 자, 민수가 좌우로 레이저 빛을 발사했을 때요. 2t, 3t. 자, 좌우로 도착했습니까? 영희가 바라봤을 때 로켓 안에서 민수가 좌우로 레이저 빛을 반사했을 때는 좌우로 도착하지 않고 왼쪽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로켓 안에서 민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민수가 로켓 안에서 좌우로 레이저 빛을 반사했을 때는 3t 안에 좌우 똑같이 레이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깥에 영희가 바라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이죠? 그렇죠. 좌우 똑같이 도착한 게 아니라 어디가 먼저다? 바로 왼쪽이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로켓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지 상태에서라면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더 뭐예요? 치우쳐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이 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바깥에서, 즉 로켓 안과 로켓 바깥에서 보는 관점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서의 실험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범 답안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완수하지 못했다. 영희가 보았을 때 레이저 빛이 왼쪽 시계에 먼저 도달한다가 되겠죠.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움은요.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관측자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토의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걸 우리가 근거로 해서 삼아야죠? 그렇죠. 바로 사건이 일어난 장소, 여기가 바로 기준점이 되겠죠. 어느 장소에서 빛을 발사했는지, 즉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동시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의 동시성.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민수가 보았을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행성의 영희가 보았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똑같은 장면인데 우주선 안에서는 보이지만 우주선 바깥에서는 뭐예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관점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즉 우주선 안에 있는 민수는 빛의 속력이 일정하면서 빛은 두 시계 양 사이드에 동시에 도달했지만 행성 바깥에 있는 행성에 있는 영희는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주선도 뭐했기 때문에 이동했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왼쪽 시계에 빛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시의 상대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즉 여기서의 동시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났지만 저쪽 바깥에서 본 또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확인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동시성 문제를 요약한 한 문장을 교과서에 그래서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죠? 네. 한 관측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관측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문장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죠. 자,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자,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을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죠. 자, 영위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빛의 시계에 두 거울 사이를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주선 안의 민수와 행성의 영위에게 각각 다르게 뭐가 된다? 측정된다는 것. 똑같은 빛의 속력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선 안과 우주선 바깥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각각 다르게 측정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측정되는지 한번 우리가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죠. 자, 민수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관성에서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 첫 번째, 우주선 안에 민수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수가 앉아 있고요. 빛을 쏘았는데 빛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움직이는 길이가 L입니다. 그러면 왕복 거리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2L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델타 T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거리 나누기 속력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거리 값은 얼마죠? 2L이고요. 그리고 속력은 무슨 속력이다? 빛의 속력이다. 그래서 우주선 안 민수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 델타 T 민수는 이꼬르 왕복 거리 2L 나누기 빛의 속력 C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영위로 가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 두 번째, 행성의 영위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 잘 보세요. 지금 영위가 로켓을 바라보고 있을 때 로켓이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민수가 안에서는 빛이 쏜 길이가 얼마였어요? L이었지만 영희가 본 빛의 쏜 길이는 L-라고 합시다. 즉 민수가 본 길이 L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럼 그게 왕복하면 얼마가 되죠? 2L-가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얼마가 된다? 빛의 속력 C가 된다. 다시 한번 영희가 관측한 시간, 왕복 시간은요. 바로 로켓가 이동하면서 빛이 레이저에 쐈을 때 이동한 길이 L 다시 곱하기 2배 2L 다시 나누기 빛의 속력이 바로 뭐가 된다? 델타 T 0이가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더 시간이 길까요? 자, 당연히 L보다 L 길이가 더 크기 때문에 빛 시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영위가 측정한 시간 간격이 더 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민수가 측정한 길이 L보다 영희가 측정한 길이 L-가 더 크기 때문에 빛 시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영희가 측정한 시간 간격이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시간 지연. 여러분, 지연이 뭔지 알죠? 지체된다, 늦어진다는 뜻이죠. 뭐가? 시간이 지연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지연되는지 한번 볼까요?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측 대상을 보았을 때 관측 대상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보다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 지연은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측 대상을 보았을 때 관측 대상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보다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고유 시간은 뭔가요? 네, 고유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관성계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아까 동일한 장소는 어디였었죠? 그렇죠. 민수가 앉아있던 로켓 안이 그 동일한 장소에서의 고유 시간이라면 시간 지연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즉 관측자 밖, 즉 행성에 있는 영희가 봤을 때 로켓 안의 고유 시간보다 더 뭐하게 됐다? 길어지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 키움 활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측자에 따른 길이 변화 설명하기.
목표는 빛의 속력이 일정할 때 길이가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다르게 측정됨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좀 조건이 바뀌었죠. 자, 민호는 지구를 기준으로 빛의 속력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별 시리우스를 향해 가고, 은수는 가만히 지구 위에 서서 지구에서 민호가 탄 우주선을 관측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호는 지구를 기준으로 빛의 속력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시리우스로 향했었고요. 은수는 지구 위에서 민호가 탄 우주선을 관측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1번. 민호가 탄 우주선이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은수와 민호가 각각 측정했을 때 다음과 같았다. 자, 먼저 지구 위에 있는 은수가 바라봤을 때 걸린 시간은 10년이고요. 민호는 몇 년 걸렸죠? 6년이 되겠죠. 자, 누가 더 길죠? 네. 정지 상태에 있는 은수가 10년이 더 걸렸고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민호는 6년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게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은수와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그렇죠. 은수와 민호는 서로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 운동을 하고 있죠. 어떤 상대적 운동이요? 은수는 지구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정지하고 있고. 민호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로켓을 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무슨 운동이 되죠? 상대적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 다시 한번, 은수와 민호가 서로 상대적 운동이 있으므로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 은수에 대해 민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므로 은수가 관측한 민호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즉, 정지 상태에서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를 보게 됐을 때 그 시간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은수와 민호가 계산한 지구와 시리우스 사이의 거리를 표에 써보자. 자, 은수는 10년 걸렸고 민호는 6년 걸렸는데, 자, 이번에는 은수가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어떻게 되죠? 거리는 뭐 곱하기 뭐가 되죠?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10년 곱하기 V가 되겠고, 민호는 6년 곱하기 V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은수는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 거리가 10년 곱하기 V, 그리고 민호는 6년 곱하기 뭐가 된다? V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은수와 민호가 측정한 지구와 시리우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호가 지구와 시리우스에 대해 움직이면서 측정한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의 거리가 은수가 측정한 거리보다 어떻다? 더 짧다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왜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그쵸? 속력은 일정한 V가 되고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거리도 뭐가 됐다? 짧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영위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는 영위와 우주선 안의 민수에게 각각 어떻게 측정된다? 다르게 측정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위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는 영위와 우주선 안의 민수에게 각각 다르게 측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새로운 그림이 나왔죠? 자,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자, 행성의 영위가 있죠. 자, 우주선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데 걸리는 고유 시간과 우주선의 속력을 곱하여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주선이 영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데 걸리는 고유 시간과 우주선의 속력을 곱하여 길이를 측정했더니
영희가 관측한 길이 L은 뭐가 되죠? 우주선의 속력 V 곱하기 델타 T 고유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자, 영희가 측정한 길이 L은 우주선의 속력 V 곱하기 바로 뭐가 된다? T 고유값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주선의 민수가 영희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길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영희가 우주선을 스쳐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우주선의 속력을 곱하여 길이를 측정한다. 이때는 민수가 측정한 길이 L은 속력 V는 똑같죠. V는 똑같은데 이때는 델타 T가 된다. 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 델타 T. 아까는 앞에서는 델타 T 고유값. 그리고 여기서는 델타 T.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달라진다. 길이 L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상대적으로 빠른 쪽이 바로 뭐가 된다?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의 길이는 고유 원래 길이보다 항상 어떻게 보인다? 짧아 보인다. 다시 한번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의 길이는 원래 고유 길이보다 항상 어떻게 보인다? 짧게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고유 길이는 뭐예요? 한 관성계에 대해 아까 로켓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수축은 이 고유 길이 값보다 어떻게 된다? 더 짧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 일어나며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길이 수축은 반드시 운동 방향으로 일어나며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 일어나고 수직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온 관찰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미온을 직접 관찰하고 지표면에서 미온이 관찰되는 까닭을 길이 수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에 목표가 되겠죠. 자, 준비물은 수조, 손전등 2개, 아이스프로필, 알코올, 드라이아이스, 솜, 양면 테이프, 장갑, 검은색 종이, 스테로폼 쟁반, 유리판이 되겠고요. 자, 먼저 실험, 미온 관찰하기 실험하기 1번. 쟁반에 잘게 붓은 드라이아이스를 깨부셔야겠죠. 그 다음에 수조 바닥에 검은색 종이를 깔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적신 솜을 내부에 넣고요. 그 다음에 수조의 윗면을 막고 드라이아이스 위에 10분 정도 두어 과포화 상태를 만듭니다. 과포화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자, 포화 상태를 더 얼리는 거죠. 액체 상태. 자, 주변을 어둡게 하고 손전등을 비추어 길고 얇은 선으로 나타나는 미온의 궤적을 관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을 어둡게 하고 손전등을 비추어 길고 얇은 선으로 나타나는 미온의 궤적을 관찰해야겠죠. 자, 그럼 설명하기로 가겠습니다. 미온이 광속이 99.8%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정지 상태일 때 미온의 평균 수명인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여기서는 빼기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6의 세크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오탈자입니다.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몇 미터인지 특수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보자. 자, 그래서 0.998 곱하기 2.99792458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곱하기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돼서 약 658m가 됩니다. 요 상대적인 거리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 갈게요. 1번의 결과로부터 미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미온이 지표면에서 관찰되는 까닭을 미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점에서 길이 수축으로 설명해 봐야 됩니다. 즉 정지해 있을 때와
같이 움직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길이가 어떻게 수축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원래 뮤온은 지상에서 10km 정도 높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로는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가 본다면 지표면이 뮤온을 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지표면까지 거리가 길이 수축에 의해 짧아집니다. 따라서 뮤온은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뮤온은 지상 10km 정도 높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로는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가 본다면 지표면이 뮤온을 향해서 다가오므로 지표면까지 거리가 길이 수축에 의해 짧아집니다. 따라서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현상을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즉 GPS 위성이죠. 이것은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해서 시계를 보정한 후에 궤도에 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안의 시간과 지구 바깥의 시간을 오차를 어떻게 해서 서로 교정을 해줘서 궤도에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입자 가속기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와 길이 수축 효과를 고려하여 입자의 운동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요거 두 가지 현상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주선의 뮤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자, 지표면의 관측자가 봤을 때 시간 지연에 의해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가므로 뮤온의 수명이 연장되어 지표면이 도달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가 볼 때는 길이 수축에 의해 지표면까지 거리가 짧아지므로 뮤온이 지표면에 뭐한다? 도달한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관측자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대상을 관측했을 때 관측 대상의 시간과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측 대상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관측 대상의 운동 방향 길이는 수축된다. 다시 한번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측 대상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관측 대상의 운동 방향의 길이는 뭐가 된다? 수축이 된다. 이 표현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학적 사고를 기울이기 위해서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까닭을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설명해 봅시다.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네, 앞에서 했죠. 뮤온은 지표면의 관측자에 대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표면의 관측자가 본 뮤온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따라서 뮤온의 수명이 길어져서 붕괴되지 않고 지표면에 뭐한다? 도달한다. 다시 한번 뮤온은 지표면의 관측자에 대해 빠르게 움직이므로 지표면의 관측자가 본 뮤온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따라서 뮤온은 수명의 길이가 길어져서 붕괴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한 거 특수상대성 이론 요약 정리해보면 기본 가설은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 그리고 이론의 결과는 동시성, 시간, 길이, 그리고 관측 증거로 나타났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대성의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그리고 광속 불변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성으로 가겠습니다. 동시성은 한 관성계에서 동시인 사건이 다른 관성계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 상대적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관측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측 대상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다시 한번 관측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측 대상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길이는 관측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측 대상의 길이는 짧아진다. 다시 한번 관측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측 대상의 길이는 짧아진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관측 증거는 우리가 미온을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를 위성의 시간을 보정해야죠. 지구 안과 지구 바깥의 차이를 보정해 줄 걸 우리가 관측 증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생각 정리. 시간 여행을 하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지구에 남겨진 딸이 우주 여행을 하는 아버지보다 더 늙는 것이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한지 설명해 보죠.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재미있게 봤던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이 되겠죠. 아버지가 7시간 동안 우주 비행을 했는데 비해서 딸은 51년이 지나가서 딸이 아버지보다 더 늙게 보이는 좀 애틋한 사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승했죠. 아버지는 젊어 보이고 딸은 왜 더 늙어 보이는지 한번 우리가 배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 아버지가 속력을 매우 빠르면 지구의 딸이 보았을 때는 아버지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딸이 더 빨리 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행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갔죠? 네, 블랙홀 안에서 화이트홀로 빛의 속력으로 갔던 반면에 딸은 지구의 시간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 시간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느리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5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늙게 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질량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